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양 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할 상급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사를 가르는 절실한 순간에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서동욱 의장도 의료 기본권 차별 문제를 푸는 근원적인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며 광역의회 차원의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돕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처음 설립된 전남 테크노파크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기업 지원 기능을 넘어 R&D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내 전남 테크노파크. 지역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돕고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처음 설립된 전남 테크노파크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놓여질 큰 도전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짐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20년 동안 전남이 글로벌 첨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데 중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2조 원 규모의 국고 건의 과제를 새롭게 발굴 기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한 1,00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을 지역의 1,600여 개 강소기업에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촘촘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우주항공 지원센터를 포함해 도내 11개 거점 지역에 14개 센터를 두고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이제 향후 20년 미래 비전을 지금까지의 지역 산업과 기업 지원 기능을 넘어 미래 소재 부품 R&D 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 기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남 테크노파크는 이와 함께 정부 R&D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중심의 특화센터도 일부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을 넘어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기관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의 손은모 변호사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연양들의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생태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호텔과 리조트,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또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청년부 신설과 보육, 교육의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공직 후보자 2차 적격 심사에서 전남 지역 11명이 추가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문금주, 한명진, 조재환 등 3명이 통과했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김병도 1명,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는 윤광국, 정의찬, 장환석 등 3명이 통과했습니다. 지난 12일 1차 발표에는 전남 지역 15명이 통과했고 현재까지 26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찰에 들어서기 전에 처음 만나는 일주문은 복잡한 마음과 번뇌를 정리하는 공간인데요. 최근 문화재청이 순천 송광사의 일주문인 조계문을 보물로 지정하면서 서남사 일주문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조명받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일렬로 세운 기둥 위에 얹힌 지붕. 송광사에 들어서기 전 처음 만나는 일주문인 조계문입니다. 사찰과 속세의 경계. 불자는 걸음을 멈추고 합장한 뒤 마음속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습니다. 들어갈 때는 부처님 저 왔어요. 그리고 경건함 해주면서 그냥 순수해진다 그럴까? 그냥 편안함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계산 자락에 자리한 송광사는 신라 말에 창건됐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쳐 여러 번 고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고
조계문도 1800년대 초 지어졌습니다. 송광사는 지난 1842년 큰 화재가 발생해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는데 이 조계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조계문을 포함해 합천 해인사 등 전국 6곳의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문은 조선 후기 일주문의 일반적인 형식을 충실히 따랐고 계단 소맷돌에 동물상을 둔 전남의 지역적 특성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사찰들 일주문이 보통 절 경내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그렇게 건립이 되는데 그 송광사나 서남사 같은 경우는 그 사찰 거의 경내 안에 이렇게 조계문에 앞서 서남사 일주문도 지난해 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화려한 양식과 더불어 임진왜란, 병자호란에도 화를 피해 500년 역사를 간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서남사와 송광사를 더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개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무죄를 받은 이후 군사당국에 끌려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영조호 납부거부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이 확정된 납부거부에 대한 재심 첫 재판에서 검사는 납부거부의 과거 자백이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납부거부의 변호인은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강요 등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8년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한 영조호 납부거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다시 군사당국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전남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지 1년 만에 중장기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력 위주에서 벗어나 꿈을 실현하는 진로 지원에 장학금 지원이 집중될 예정인데요.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도교육청의 출자 출연기관으로 변경된 것은 지난 2021년입니다. 설립 이후 17년간 장학금 관리기관에 머물던 것을 미래교육 지원기관으로 격상하기 위한 겁니다. 이사장인 교육감 아래 원장직을 신설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8월 초대 원장으로 이기룬 전 순천교육장이 임명됐습니다. 원장 부임 이후 넉 달 만에 전남 미래교육재단 중장기계획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장학금을 꿈실현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12가지 유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매년 11월 도내 초중고 재학생 630명을 선발해 재능 개발비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단은 내년 5억 4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8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전남교육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200억 원, 교육청 금고인 농협에서 연간 10억 원가량 지원하는 것 외에는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측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금 선정 방법을 학교장 추천에 맡기고 퇴직교원 봉사센터 건립의 타당성 등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중장기적 재단 수익 사업으로 전남국제유학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교육청 출연기관이 이른바 유학원 사업을 겸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 협력, 일하는 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기업 환경 조성 협력 등 공정한 임금체계와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법인을 위한 준비단 구성, 마그네슘 산업 내부 상생협약 단가 구현 등
순천시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협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여수시 허가부서의 친절도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에 따르면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324건에서 올해 2,52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이 민원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고흥과 무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발견된 데 이어 영암에서도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만 벌써 3번째인데요. 무서운 확산세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영암의 한 오리 농장. 출입구가 차단된 농장 안에서 방역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지 닷새 만에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키우던 유경오리 16,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곳은 지난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무안의 오리 농장과 7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방역 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정기 검사가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항원이 검출된 겁니다. 앞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흥, 무안의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가축 경매시장 등 인근 축산시설도 추가 확산을 우려해 오가는 차량들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머시기가 있어가지고 다 가축에 대한 이동 차량들은 이제 소독 시설이 영암군도 이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전라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선 상황. 철새 분비물에 오염된 차량이나 신발 등이 농가에 들어갔을 가능성 등 방역 부주의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관을 2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10km 이내 방역대를 수정해서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는 임상 관찰이라든가 예찰 등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AI 항원이 검출된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농장 74곳을 모두 검사하고 10km 이내 방역 지역의 농장 46곳에 대해서도 이동 통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연양동 대우아파트 주민 1동 131만 550원, 여양고 아나바다 장터 및 비즈쿨 판매 수익금 64만 원, 고흥군 대서면 신기마을 주민 1동 60만 원, 포두면 서촌마을 주민 1동 54만 6천 원, 자연동 마을 주민 1동 38만 4천 원, 영남면 우안마을 주민 1동 30만 9천 원, 고흥군 포두면 상호마을 주민 1동 30만 6천 원, 여수소방서 시여성의용 소방대원 1동 3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0통 주민 1동 30만 원, 해룡면 소안마을 주민 1동 23만 원, 여수 원예농협 신여서지점 고객 1동 22만 2,430원, 고흥군 영남면 양화마을 주민 1동 21만 7천 원, 용안마을 주민 1동 19만 원, 대서면 신흥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도하면 고당마을 주민 1동 13만 원, 여수시 주삼동 본각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월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서시장 전통상인회 부녀회 1동 10만 원, 순천시 서면 건천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덕연동 10통장 황희성 10만 원, 여수시 국동 경남아파트 10통장 김현정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가 여순사건 75주기를 맞아 1월 말까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순천대 박물관에서 열리며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과 유족 증언집, 영상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가 지역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는 고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 안전밴드를 배부하는 등 치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 덕연동 신화마을이 5년간 이어진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마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유 공간 현판식과 성과 보고회,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 내린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최고 80mm로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내일은 오늘보다 5도 이상 올라서 광양 지역의 한낮 기온 무려 20도 예상되고요. 종일 두 자릿대 기온으로 봄 날씨같이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모레 기온을 보시면 종일 4에서 6도에 그치며 전날보다 15도 이상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광양, 고흥 13도, 순천 1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7도, 순천, 고흥 18도, 광양 20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평년보다는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에서 2에서 최고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